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샘 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를 맡고 있는 로우 타일러. 순간 이름 말하시려고 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로우 타일러님은 로우 타일러. 샘 투 타일러제 투 타일러 중 로우 타일러를 맡고 있는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저는 샘 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요? 그렇죠. 댓글 감사하고요. 팟빵에 터졌습니다, 저희 여러분. 매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노력해야죠. 그렇죠. 유튜브도 1000명 찍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491명이니까요. 509명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와. 요즘 근데 굉장히 유튜브 업로드의 네. 페이스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절반씩 해서 네. 예전에는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네. 그러면 10분에서 15분짜리로 잘라서 올렸는데 요새는 그냥 20분짜리를 10분 나눠서 이렇게 1, 2편으로 나눠서 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살면 저희가 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 다시 보기 시간이고요. 네. 블랙 스완을 준비했습니다. 오, 갑자기요? 갑자기죠. 언제나 갑자기예요. 이번 주에 보셨나 보네요. 저번 주에 봤죠. 다시 그러니까. 네, 네, 다시 봤습니다, 이 영화를. 저도 간만에 제가 본 영화가 나왔네요. 아, 그래요? 봤어요. 아, 좋네요. 네. 우선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발레에 관한 영화고요. 네. 백지호의 호수, 유명한 그 발레죠. 네, 그 차이코프스키. 그렇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를 가지고 만든 영화고요. 백조의 호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여자 백조가 오데트가 낮에는 반대인가? 밤인가? 저 잘 몰라요. 어쨌든 호수에 가면 네. 백조가 사람이 됩니다. 하루의 절반은 사람이고 하루의 절반은 백조로 보내요. 밤에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밤에 사람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왕자가 봐요, 지그프리드가. 근데 지그프리드는 결혼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봤는데 원래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조를 잡으러 갔다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데트를 본 거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걸 본 마법사가 있어요. 흑마법사. 네. 흑마법사가 마법을 걸어놓은 거예요. 백조한테. 네,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조의 모습 반, 사람의 모습 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그프리드를 만났잖아요. 지그프리드가 흑마법사를 잡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저기 나의 사랑하는 그 오데트를 마법을 그렇죠. 걸어버리다니. 그렇죠. 네가 근데 흑마법사가 그럽니다. 네가 나를 죽이면 마법은 풀리지 않는다. 파티를 열어요. 오데트와 이제 결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딸 오딜이 있어요. 흑조.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서 지그프리트에게 보여줍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오데트와. 그래서 오딜과 함께 밤새 춤을 추는데 오데트가 경고를 하죠. 내가 아니다. 근데 왕자 지그프리드는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오딜과 결혼을 맹세하죠. 엉뚱한 사람하고. 그렇죠. 네네. 때는 늦었고 오데트를 찾아갔지만 오데트는 상심을 했겠죠. 늦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완벽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비극이네요. 네. 그리고 둘은 하늘로 올라가고 흑마법사는 죽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뉴욕 발레단에서 생기는 일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블랙 스완이에요. 블랙 스완이 아시겠지만 오딜입니다. 오데트는 화이트 스완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데트를 맡은 배우는 오딜까지도 함께 연기를 해야 돼요. 1인 2역을 해야 되는 1인 거구나. 2역을 해야 됩니다.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연기를 해야 돼요. 니나는 여자 주인공 니나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맡았고요. 뉴욕 시립 발레단의 일원으로 이제 호러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영화의 내용에서 이제 최근에 베스라는 프리마돈나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반강제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니나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발표가 있기 전날 니나가 감독을 찾아갑니다. 토마예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뱅상 카셀이 맡은 역이고요. 토마에게 내가 이 백조의 여왕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토마가 이제 뭔가 말을 하면서 갑자기 니나한테 키스를 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추행이네요. 그렇죠. 거의 추행이죠. 네. 니나가 깜짝 놀라서 입술을 물고 도망가 버려요. 다음 날 이제 발표 날이 됐는데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니나는 당연히. 감독이 입술을 물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자기가 발탁이 됩니다. 니나가 이제 백조의 여왕이 새로운 프리마돈나가 된 거예요. 뉴욕 발레 그 단에, 뉴욕 시립 발레단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발레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 중에 하나일 텐데요. 뉴욕이라는 곳에서. 근데 주인공이 됐다는 것도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네. 그때부터 엄청난 압박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으로서 잘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인가요? 그렇죠. 니나가 엄청나게 순수한 여자예요. 그래서 오데트 역할은 문제가 안 돼요. 토마도 인정을 합니다. 감독도. 근데 오딜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데트 같은 경우는 순수와 절정을 약간 정절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오딜은 쾌락과 자유의 상징이에요. 아 근데 그런 완전 상반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연기해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니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딜 부분에서 언제나 토마가 질책을 해요. 좀 더 너를 개방시켜라. 좀 더 너를 끌어올려라. 이거는 오딜이 아니다. 거의 성희롱에 가깝게 그 니나에게 도발 같은 그런 충고를 합니다. 어떻게까지 물어보냐면 경험이 있느냐. 그 성관계 경험이. 그렇죠. 네. 남자 경험이 있느냐. 좋아하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남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네. 그런 질문을 이렇게 서슴없이 던져요. 그리고 반대로 니나의 어머니는 완전 반대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좋게 말하면 엄청난 그 극진한 보살핌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억압입니다. 과잉보호죠. 어머니도 원래 발레리나였어요. 근데 니나를 갖게 되면서 발레리나의 꿈을 접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남자를 만나서 니나를 갖게 되고 니나만 키우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니나를 극진하게 키운 거죠. 발레리나로서.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그러니까 모순이죠. 자신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자신은 실수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런 딸을 얻어서 극진하게 키우고 있지만 자신의 딸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마어마하게 억압을 합니다. 집에서 그림도 니나밖에 안 그려요. 그러니까 집착이네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보살핌이죠. 하지만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엄청난 발레리나를 꾼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그런 억압 속에서 컸기 때문에 오데트가 연기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어머니한테 그런 재능도 물려받았을 것이고. 아까 욕망이라고 하셨는데 오딜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욕망 자체가 다 완전히 억압당한 채로 자라왔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발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버릇이 하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긁습니다. 등을 긁어요. 온몸을 긁습니다. 손톱으로. 심하게. 상처가 날 정도로. 여기서부터 이제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니나의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날개줄기 쪽에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에서 깃털이 자라는 그런 환각까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죠. 지금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디를 연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데트를 연기할 것인가. 이거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릴리라는 새로운 단원이 입단을 합니다. 이제 밀라 쿠니스가 연기한 그 배역이고요. 엄청 자유로워요. 자유분방하고 심지어 등에 타투도 있습니다. 문신도 새겨놨어요. 날개 문신을 검은색으로. 이 릴리라는 캐릭터는 오딜에 완전 가까운 캐릭터예요. 자유롭고 그 뭔가 개방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되게 거침없이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합니다.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둘이 어떤 오해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니나와 릴리가. 네네네. 니나와 릴리가 싸우게 돼요. 부러워하면서도 좀 약간 뭐랄까요. 견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릴리는 아무 서슴 없이 다가왔는데 니나가 약간 좀 오버해서 좀 오해가 생겼죠. 어느 날 밤에 그 중요 리허설 하기 전에 릴리가 찾아옵니다. 니나의 집으로. 나가서 놀자. 화해한 김에. 엄마가 말리죠. 내일 중요한 리허설인데 어디 가냐. 근데 니나는 그런 엄마의 억압을 뿌리치고 나가죠. 약간 뭔가 한꺼풀 벗어 던지는 순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릴리와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었다 또는 어울리고 싶었다. 뭔가 그런 엄마의 억압을 뚫고 나가고 싶었던 걸 표현한 거죠. 밤새 놉니다. 술 먹고. 다음 날 리허설인데. 그렇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합니다. 완전 일탈했네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클럽 화장실에서 남자랑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니나와 밤새 춤을 춥니다. 그리고 클럽에 나와서 니나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둘이 사랑을 나눕니다. 니나의 집에서. 다음날 일어나요. 니나가. 일어났더니 릴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리허설에 늦었습니다. 그 중요한 리허설에. 네네네. 달려갔더니 릴리가 오디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 앞에서. 릴리를 불러 세웁니다. 너 왜 아침 일찍 갔냐? 나 깨우고. 그렇죠. 약간 몰아세워요. 릴리가 그럽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난 너랑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니나가 헷갈려하죠. 자신의 환각인 건가? 아니면 릴리가 먹이는 건가? 릴리가 거짓말하는 건가? 네네네. 심지어는 토마가 릴리를 대타로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니나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언제나 대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릴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대타를. 더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쟁 상대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오디를 자기보다 더 연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니나가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는 걸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초연하기 전날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마랑 니나랑. 네. 너 발레 그만둬라. 심지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나가게 방문에 그 문고리를 빼놔요. 아예 방에 갇혀 있게. 그렇죠. 네네네. 못 나가게. 네. 근데 니나는 미칠 지경이죠. 초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생겼는데 엄마를 밀쳐내고 그 문고리를 찾아서 꽂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가까스로 도착을 해요. 그때는 이미 릴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니나가 안 오니까.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그렇죠. 근데 토마가 이제 좀 난감해하면서 릴리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근데 니나가 되게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자신감을 내붙이죠. 너 베스는 이제 그 전에 프리마돈나입니다. 그렇게 잘라놓고 나도 오늘 잘라버리면 엄청나게 이슈가 될 텐데 그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전에는 못 봤던 모습이네요. 그렇죠. 역시나. 되게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당당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나가서 오데트 연기를 합니다. 박수를 받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집중력이 잠깐 흐트러져서 떨어진 실수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딜 역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분장실로 갑니다. 갔더니 릴리가 있는 거예요. 오딜의 옷을 입고. 릴리가 니나를 엄청나게 몰아세워요. 릴리는 이제 그거죠. 오딜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너는 어울리지 않는다. 둘이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나가 릴리를 밀어붙여요.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거울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릴리의 얼굴이 니나의 얼굴로 바뀌죠. 오, 연출이죠? 네, 네. 니나의 얼굴로 바뀌어요. 자신의 얼굴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쓰러진. 네, 릴리의 얼굴이. 그리고 나서 그 깨진 거울에 조각을 잡아서 릴리를 찌르죠. 복부를 찌릅니다. 네. 그러면서 찔린 니나의 얼굴이 점점 다시 릴리의 얼굴로 돌아가요. 그리고 릴리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시체를. 네. 자기는 오딜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죠. 분장을 한 채로. 니나가 오딜을 연기하면서 그 영화적인 시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몸에서 털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깃털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끝에 가면 온몸에 팔이 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까만 건가요? 하얀 건가요? 까마죠. 오딜 역할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완벽하게 몰입했다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완벽하게 오딜이 된 것 같다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립박수를 보내요. 완벽한 연기에. 그리고 이제 분장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데트로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분장실로 와 있는데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서 막아놨습니다. 우선은. 그 시체가 있던 자리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릴리예요. 릴리가 엄청났다고. 둘이 좀 다툰 관계고 좀 서먹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고 너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니나도 벙지죠. 시체는 누군 건가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수건을 걷어봐요. 없어요. 와.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뭔가를 느껴요. 배에서 그때. 네. 자신의 배에서 피가 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에서 유리 조각을 꺼내요. 자신이 자신을 찌른 거였죠. 근데 이제 환각 때문에 그렇죠. 릴리를 찔렀다고 착각을 한 거네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오데트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마지막 연기를 펼칩니다. 그날의 이제 마지막 공연에. 네. 공연의 마지막을 펼치죠. 그리고 자살하는 씬에서 이제 뛰어내리고 매트리스 위로 떨어집니다. 네. 또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마무리가 되죠.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렇죠. 뭐 역대급 연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토마부터 해서 모든 단원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매트리스 달려왔는데 배에 흥건하게 피가 묻어 있는 거죠. 토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냐? 라고 물어봤더니 니나가 나는 완벽했다라고 대답하고 영화는 이제 끝이 나죠.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네. 완벽했다라는 말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술 영화죠. 약간 지금 들으니까 그러네요. 예술 영화고 뭐라 그러죠? 성장 영화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한 예술가, 발레리나로서 완벽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떤 압박에 시달리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걸 이제 사이코 스릴러물이라고 하는 사이코 스릴러물로 표현을 했는데 영화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발레리나들이 자신들이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받는 압박,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환경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영화를 스릴러물로 찍었어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보시면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맞아요. 누군가 네. 튀어나와서 갑자기 니나를 머리를 칠 것 같고, 아니면 니나가 엄마를 죽일 것 같고, 토마를 죽이던 릴리를 누군가는 결국에 죽일 것 같은 계속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합니다. 카메라 앵글도 계속해서 니나의 등에서 멀리 바라보는 시점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앞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둡죠. 배경 자체도. 그리고 그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꽤나 많습니다.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꾸준하게 해서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이 넣어놨죠. 영화가. 그 영화적 기법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줘요. 얼마나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배역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릴러물적으로 뭔가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고 불안불안한. 그렇죠. 네네. 갑자기 뭔가 쑥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환각이 희생자를 압박해오는 범죄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놨죠. 하지만 결국 영화의 끝에 가보면 죽은 사람은 없죠. 혼자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렇죠. 모르죠. 그건 열린 결말이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뭐 치료 받고 다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쇼크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사이코 드라마이면서도 이제 스릴러물인 거죠. 스릴러처럼 만든 사이코 드라마죠, 사실은. 그 심리를 그 배우의 뭐라 그러죠?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에 되게 집중한 영화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한 편의 스릴러물을 보고 있는 듯한. 맞아요. 저는 약간 처음 봤을 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발레리나가 주인공이 돼서 그냥 발레를 열심히 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좀 엄마가 좀 극성스럽고 직장 상사는 자꾸 연기 좀 잘하라고 뭐라고 몰아붙이는 거고. 뭐 직장 내 약간 부조리도 있고. 그렇죠. 수행이라든지.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 새로 들어온 단원은 자꾸 내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는 거고. 라이벌도 생기고. 당연하죠. 네네. 영화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구를 죽였냐 이런 내용의 스릴러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화의 기법을 엄청나게 그렇게 활용을 잘한 영화죠. 처음에는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맞아요. 저 딱 그런 느낌 들었어요.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네. 군대에서 봤거든요. 그렇죠. 군대에서 그 이제 동료들과 함께 봤는데 영화를 보면 밤에 불 꺼놓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되게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맞아요. 이게 오한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 감독이 원했던 게 뭐냐면 이 주인공 니나가 갖고 있는 압박이 거의 공포 수준에 가까웠지 않나. 그거를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포죠. 나는 그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중에 한 명이 됐는데 그 모든 사람의 이목을 완벽해야 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세계 최고 발레단의 정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한 공포감, 압박감을 그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쓰고 이런 앵글을 사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서 좀 배제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직 그 전 프리마 네네. 원래 그 에이스 잘렸다는 그 에이스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이 니나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나도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완벽에서 아무것도 아닌 관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erfect에서 nothing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포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이런 하나의 영화 속에도.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정도의 극단적인 감정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은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저희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직장 끝나고 집에 가면 가족의 문제가 따로 있고 그런 압박감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공포,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렇게 약간 뭐랄까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공포의 감정을 어쨌든 저도 관객으로서 저도 느껴온 거를 보면은 그런 연출적인 장치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폰스키 감독이 약간 그런 류의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 다음으로 만든 영화가 이제 이런 사이코 드라마로 유명했던 감독이고 이 전에 찍었던 영화가 뭐였냐면 더 레슬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미키 루크를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의 영화라서 한번 블랙 스완을 보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더
더 레슬러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블랙스완 다음에는 노아네요. 노아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노아. 네. 노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노아가 맞습니다. 아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네. 노아. 그 글래디에이터를 주연했던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고요. 노아로 돈을 제일 가장 많이 벌었죠. 꽤 성공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영화입니다. 알폰스키 감독의 블랙스완이었고요. 그 공포 스릴러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성장 드라마이자 어떤 예술가의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거의 공포의 수준에 가깝게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좀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군대에서 그 영화를 본 이유도 사실 그 이유였어요. 처음에. 맞죠. 네, 나탈리 포트만이 되게 오랜만에 그런 단독 주연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뭔가 그 전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약간 완전히 본인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거의 커리어의 정점이었죠.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여우배우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1997년작 일본 애니메이션에 퍼펙트 블루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저는 봤는데 내용이 흡사합니다. 아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나요?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감독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애니메이션 퍼펙트 블루의 감독은 2001년도에 내가 알폰스 키오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죠. 그렇죠. 네. 뭐 11년 전 얘기니까요. 두 분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고요. 네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두 편을 동시에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포 스릴러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영화. 맞아요. 네. 네, 블랙스완을 준비해 왔고요.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비슷한 맥락의 영화를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화죠? 버드맨이고요. 버드맨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한물간 블록버스터 영화 배우가 있어요. 버드맨을 3편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네. 90년대에. 근데 잊혀져가는 배우가 됐고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재기를 꿈꾸는 그런 배우의 내용을 담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이르는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